신약 개발을 위한 긴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왜 제가 신약 개발을 위한 긴 여정이라고 했느냐라는 거는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암 환자에 대한 치료약을 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여기 제가 유방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유방암 자체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유방암이 생기도록 하는 어떤 유전자 변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치료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하였다라는 걸 이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투약하게 되면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걸 이제 치료 표적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유방암 세포를 죽이는 이러한 이제 치료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유방암이 생기는가라는 이러한 이제 연구들을 처음에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 어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이 생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허투라고 하는 게 이제 치료 표적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허투를 억제하는 유효 물질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로 화학자들이 맡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화학자들이 허투라고 하는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후보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억제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억제제, 만들어진 억제제를 이제 유효 물질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유효 물질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억제제를 투약을 했을 때 그 암세포의 유전자가 100% 억제가 되고 암세포가 100% 죽게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어떤 똑같은 이제 치료 표적에 대한 억제제일지라도 약간의 조건을 바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억제하는 정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효 물질을 여러 개를 만든다. 최소한 5개 이상, 또는 10개, 더 이상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유효 물질을 만들어서 요 물질을 실험하는 사람한테 넘겨주게 되면은요, 세포 유효성 평가 또는 동물 유효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암세포를 이렇게 실험실에서 키워서 요 유효 물질을 투약을 해서 암세포가 얼마나 죽는가. 그래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세포 실험에서 나오게 되면 그 세포 실험에서 나온 유효 물질을 이렇게 마우스 실험을 통해서 종양 형성이 된 마우스에서 얼마나 억제력이 좋은가를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세포 유효성, 동물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 이제 유효 물질 몇 개를 골라내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효 물질을 아까 10개 이상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효과 있는 것만을 골라서 이제 좁혀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세포 동물 유효성 평가에서 2개라든지 3개 정도 효과가 있는 물질을 우리가 골라내게 되면은요, 그 물질들이 이제 사람에 투여되기 직전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전임상 독성 시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돼지가 있고 토끼가 있고, 여기는 이제 레트, 조금 이제 마우스보다 큰 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교적 큰 동물을 이용해서 전임상 독성 시험을 하게 되고요. 3가지 만약에 유효 물질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3가지 물질 중에서 전임상 독성에서 가장 독성이 적은 물질을 골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적 이 전임상 독성 시험에서 사람에게 투여해도 좀 안전할 만한 이러한 이제 유효 물질을 골라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단계를 또 한번 거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FDA의 Drug Approval, FDA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는 이제 미국의 식약처와 같은 기관인데,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왔을 때 이거를 써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약을 써서 이제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물음표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요?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전임상 독성을 시험을 하고 미국의 FDA에서 이 약제를 써도 되느냐 마느냐 승인을 하는 요 사이에 있는 단계가 뭐냐 하면요,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요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요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어떤 치료 표적이 있는지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유효 물질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세포 유효성 평가, 동물 유효성 평가, 전임상 독성까지 하는데 6.5년 평균이에요. 임상 시험을 다 진행하는데 7년.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도 FDA에 이 서류를 잘 만들어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데도 또 1.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5년입니다. 15년. 그래서 제가 긴 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 15년이라는 것이고요. 이 뭐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네이처라고 하는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저널에 실린 이러한 이제 리뷰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15년 굉장히 길죠. 우리 암 환자분들이 그러면 15년이나 기다려야 돼? 내가 새로운 신약을 좀 투약을 받으려면 이렇게 긴 기간을 어떻게 기다려? 내가 그동안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을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 어렵다,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린다라는 걸 한 번쯤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글리백이라는 약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CML이라고 하는 백혈병 치료제인데요. 이 글리백이 개발되게 된 치료의 표적이 뭐냐면요. 필라델피아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이러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백혈병 환자들이 글리백을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은 다 이제 거의 낫게 되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크로모좀 치료 표적이 1960년에 처음에 나타났고 이게 이제 발견이 됐고 글리백이 개발이 된 건 2001년이에요. 41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예시는 비라프라는 돌연변이, 이거는 이제 흑색종 같은 이러한 이제 암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 흑색종에서 비라프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처음에 연구가 된 게 2002년인데 젤보라프라고 하는 이 억제제가 개발이 된 거는요 2011년이 9년이 걸렸어요. 세 번째 예시는요. 자, 폐암 치료제인데요. EGFR 돌연변이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약이 개발이 된 거는 이제 2009년입니다. 그래서 1회사가 개발이 되었는데 5년이죠. 이게 점점 짧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는요. ALK라고 하는 이 유전자 돌연변이가 2007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억제되는 이거를 이제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를 개발한 거는 이제 2010년으로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델콜이라고 하는 약제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치료 표적이 처음 나타나고 나서 신약이 나오는 데까지 41년, 굉장히 뭐 무시무시하게 긴 기간이 걸렸고요. 9년, 5년, 3년. 이렇게 점점 짧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이 왜 생기는지 또는 내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유전자의 이상을 치료하는 이런 이제 약제들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린다. 요즘에는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뭐 의학의 발전이죠. 쉽게 말하면 의학의 발전인 것이고요. 뭐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제 유전자 분석 기술도 더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약을 합성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임상 시험을 하는 어떤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약이 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될 게 요 젤콜이라고 하는 약제 개발이 이제 3년이 걸렸다. 그래요. 문용화 교수가 이제 신약이 개발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해를 하지는 마시고요. 모든 약이 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런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단계적으로 짧아지는 걸 보여드린 거지 모든 약이 3년이라는 건 아니고요. 뭐 요즘도 신약이 나오는데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보다는 짧아졌지만 요즘도 몇 년의 기간은 충분히 걸린다라는 걸 생각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신약 개발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여러분, 암 환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치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뭐 짧은 기간 안에 또 더 좋은 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